네, 오늘 하려고 하는 거는 이제 아직 마님, 이제 마님으로 어떤 것을 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일단 간단하게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제 이건 이 그래프 세이지 페이퍼에 나오는 그림인데요. 이제 이런 약간 그래프 뉴럴넷에서 이제 어떻게 레이어가 뭐 이런 인베딩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이런 거를 좀 그림으로 그려보려는 게 그림이라기보다 애니메이션으로 만들려는 게 이게 저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위에 그림 같은 애니메이션을 만들거나 아래 그림 같은 애니메이션을 만들어서 이제 학습 과정을 시각화를 한번 해보고 싶어서 지금 이 스터디를 하고 있는데요. 그 전에 오늘 할 것은 이제 이런 이 1번 같은 것을 어떻게 이제 시작을 하면 좋을까에 대해서 하려고 합니다. 물론 이제 마님에서 그래프를 만들 때 이제 위에 그림 같은 그래프를 뭐 손으로 하나씩 추가를 하면 좋지만 그러기엔 너무 힘들기 때문에 이 아래 그림 같이 이 네트워크 X를 이용을 해서 이제 여기서는 먼저 보여줄게. 이런 전체 그래프가 있고 여기서는 이 검정색이 가장 디그리가 높은 점이고 여기 이 하얀색은 디그리가 작은 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약간 에고 그래프를 그려서 저는 이제 이렇게 그려진 이런 그래프들을 이제 마님에서 다 표현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위와 같은 맨 처음에 소개한 그림 같은 것을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림을 어떻게 만들었냐 하면 이 네트워크 X라는 모듈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파이썬 상에서 뭐 그래프를 다루고 뭐 시각화할 때 꽤 많이 사용되는 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그래프를 만드는 방법은 이제 그 마님 그래프를 정의할 때처럼 만드는 방법도 있는데 이 네트워크 X에는 여러 가지 그래프 생성하는 함수들이 많아서요. 이제 여기서는 하나 만드는 게 이 바라바시 알버트 그래프라는 걸 만듭니다. 이것은 이제 스케일 프리 성질을 가지는 네트워크를 만들어내는 방법이고요. 여기서 n이 노드 쓰고 m이 평균 디그리입니다. 시드는 이제 똑같이 이제 이 제한하기 위해서 시드를 줬고요. 그래서 이제 이제 가장 디그리가 높은 걸 찾아내기 위해서 이게 디그리에 대한 디그리를 이제 추출하고요. 이건 이제 사전입니다. 사전 형식으로 어떤 노드와 해당하는 디그리 페어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그것을 이제 정렬을 해서 이제 가장 마지막에 가장 큰 디그리를 가진 인덱스를 반환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반대로 첫 번째는 가장 작은 디그리를 가진 인덱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먼저 이 원본 그래프에서 이 라지 허브와 스몰 허브의 위치를 정해서 이제 그림으로 표현을 해줍니다. 혹시 폰트를 조금만 크게 켜줄 수 있으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잘 보이시나요? 네. 그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여기에서는 원래 그래프를 이 스프링 레이아웃으로 시각화를 하고 이 기본 컬러는 파란색에 뭐 사이즈 지정하고 우리가 원하는 노드만 이제 이런 식으로 특별하게 색깔을 부여합니다. 그리고 이 에고 그래프를 사용할 건데 보통 GNN 레이어를 만들 때에는 이제 레이어를 여러 개 사용한다는 것은 이제 거리가 n인 뭐 n개의 레이어를 사용하면 거리가 n인 노드까지 사용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것을 시각화하기 위해서 이 에고 그래프를 사용합니다. 에고 그래프는 어떤 중심 노드를 가지고 그것과 이제 몇 번째 거리에 있는 노드를 사용하는지를 정해가지고 서브 그래프를 만들어주는 그 서브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위에서 사용했던 것처럼 다시 스프링 레이아웃으로 이 허브 에고를 위치를 정해주고, 이번에는 중심은 빨간색으로 하고 바로 옆에 있는 네이버후드는 초록색으로 해서 시각화를 합니다. 같은 방법으로 이제 스몰리스트 허브에도 사용을 해서 시각화를 합니다. 이러면 원래 그래프에서 허브와 이제 가장 디그리가 작은 포인트 노드의 위치를 알 수 있고, 이것을 보면 이제 이 중심이 여기고 네이버드가 여기 있고 이제 그 밖에 있는 네이버도 이렇게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노드나 엣지 정보를 다 추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면 이제 마님에서도 이제 그래프를 여기 있는 데이터를 사용해서 그래프를 그려서 진행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은 아니고 아마 그냥 네, 코멘트인데요. 아마 그 네트워크 X 이 모듈이 그 네. 만님에 사용하는 그 그래프 모듈의 뭔가 기반이 되는, 적어도 아, 그 레이아웃 그 레이아웃들 있잖아요. 기본으로 제공되는 뭐 스프링, 네, 저번에 소개해드린 스프링, 뭐 제가 모르는 뭐 캄다, 카웨이, 뭐 네, 네, 스파이럴, 그런 것들이 다 이 모듈에서 그냥 가져온 거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마 보니까 그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이제 이런 그래프 뉴럴넷 모듈 같은 걸 봐도 네. 항상 이제 이쪽이랑 약간 호환이 되게 만들더라고요. 음, 네, 요- 네. 아마 그래프 다룰 때, 만약 그래프를 다룰 일이 계속 있다면 아마 파이썬에서는 이 모듈을 많이 사용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음, 감사합니다. 네, 네,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일단 저는 뭐 질문 없으시면 일단 공유를 중지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공유하겠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네. 그래서 오늘은 저번에 그렸던 이 그래프를 이어서 좀 그려보려고 하는데, 저번에 그렸던 거는 이제 잠깐 리커를 하면은 어, 이런 식으로 그렸었는데, 이렇게 각진 엣지를 만들었었어요. 그때 이제 뭔가 이제 곡선으로 두 점을 이으는 방법을 몰랐고,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어, 하나의 두 개의 꼭지점을 잇는 엣지는 하나밖에 이제 뭔가 출력이 안 돼서, 그러니까 두 개가 겹쳐서 표현이 돼가지고, 그래서 그때 했던 방법은 이제 엣지를 이제 subdivide 해가지고, 그래서 두 개의 꼭지점을 늘려준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두 꼭지점을 안 보이게 하는 그런 임시방편 방법을 했었는데, 조금 그래프 모듈을 더 공부해 보니까 이 두 꼭지점 사이를 이런 선분 말고 이런 곡선으로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더 이 모양에 가깝게 이제 출력하는 방법을 제가 좀 했던 그 시행착오랑 같이 보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일단 핵심은 뭐냐면 이 아크라는 오브젝트가 있어요, 마님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볼 수 있는 게, 그러니까 제 사고 과정을 한번 말씀드리면, 이제 이 그래프, 그러니까 전 항상 이걸 켜놓고 이제 같이 코딩을 하는데, 이게 그냥 마님 커뮤니티에 있는 그 다큐멘트거든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이제 궁금하잖아요. 이제 그래프를 이제 만들 때 이 꼭지점을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이걸 지우고, 그냥 그래프를 만들 때 보면은 그냥 벌텍스 정보랑 엣지 정보만 주면 그냥 뚝딱 만들어주니까, 그럼 얘가 이제 어떤 원리로 이렇게 만들어주는 걸까? 아니면 적어도 꼭지점에 해당하는 거는
이제 어떤 오브젝트를 쓰고 엣지에 해당하는 어떤 오브젝트를 쓰고 이제 궁금할 수 있는데 거기에 이제 해당하는 인수가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엣지 타입이랑 이제 벌텍스 타입이란 건데, 그러니까 벌텍스 타입은 다른 게 아니라 그냥 요 안에 들어가 보면 이제 다 그냥 닷이라는 오브젝트가 있어요. 많이. 그냥 이제 그 꼭지점으로 이렇게 출력을 하는. 근데 이제 우리가 관심 있는 건 벌텍스 타입이 아니라 이제 엣지 타입이니까 엣지 타입을 보면은 그냥 이제 지오메트리 안에 있는 이제 라인, 그러니까 선분에 해당하는 오브젝트가 디폴트로 그냥 들어있더라고. 그래서 얘를 그럼 선분이 아니라 난 곡선으로 있고 싶으니까 뭐가 있을까? 그래서 좀 보니까 여기를 따라가 보면은 마님의 M 오브젝트에 그다음에 지오메트리에 그다음에 라인을 썼었는데 그럼 라인 말고 뭐가 있냐? 그러면 곡선에 해당하는 건 뭐 아크인 것 같죠? 그래서 아크를 들어가서 보면은 뭔가 그런 것 같아요. 아크 우리가 원하는 곡선인 것 같고. 근데 아크가 끝이 아니라 이 안에 또 수많은 옵션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여러 개를 좀 보니까 그냥 아크를 보면은 얘는 그냥 어, 이런 느낌이더라고요. 그냥 뭐라 해야 되죠? 홀을 그리는데 그냥 각을 주면은 그 각에 해당하는 이렇게 홀을 이렇게 만들어낼 뿐이고 우리가 원하는 건 두 점 사이를 잇는 이런 호니까 그래서 아크 비트인 포인트라는 거를 이렇게 하나씩 눌러보다가 이게 저희가 원하던 것, 그러니까 제가 원하던 거이라는 거를 이제 알아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똑같이 이제 시작점이랑 끝점을 알려주고 그 다음에 그 사이를 각이 몇 도인 호로 연결해 줄 것인지 이제 기본값은 이게 3.14를 이제 적당히 반으로 나눈 거니까 그래서 뭐 90도인 건데 2분의 파이로서 그래서 여기로 보면은 이제 이 두 점 사이를 각이 2분의 파이인 이제 호로 이어진 거죠. 그래서 그러면 라인 대신에 엣지 타입을 arc between points로 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일단 이 녀석을 갖고 좀 놀아봤습니다. arc between points가 어떻게 쓰는 건지. 그래서 아크를 세 개를 그려봤는데 일단 출력을 해보면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두 점은 D1이랑 D2는 이렇게 회색 점으로 고정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앵글 그래서 P1, P2가 이렇게 돼 있고 아무것도 안 주면 앵글이 그냥 2분의 파이로 고정이 되고요. 그게 이제 이 초록색 결과물이고 그 다음에 이제 앵글을 0으로 주면은 이제 그냥 선분이 나와요. 그러니까 아크 비튼 포인트는 라인의 어떻게 보면 좀 더 제너럴한 버전인 거죠. 아크 비튼 포인트로 이렇게 이 선분도 만들어낼 수 있고 앵글 값을 0을 줘서 그리고 이제 마이너스를 주면은 이제 반대로 들어가고 그래서 아이디어는 그냥 우리가 그냥 아까 그 이그젬플에서 두 선분이 그냥 이렇게 여기를 두 개를 이었었는데 이제 그냥 하나는 앵글 파이 오버 2로 주고 다른 거는 이제 마이너스 파이 오버 2로 주면은 그냥 이제 두 개를 곡선으로 하는 이제 그 멀티 엣지를 만들 수 있지 않겠냐 해서 그냥 그렇게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번이랑 똑같은 예제인데 다만 여기서 달라진 점은 요것만 바뀌었어요. 엣지 타입을 arc between points로 줘봤어요. 그러면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 그냥 이렇게 나와요. 이제 모든 이제 엣지들이 다 그냥 arc between points인데 여기서 이제 잘 안 나온 이유가 모든 앵글이 다 디폴트로 들어갔기 때문에 전부 다 곡선으로 표현이 됐고 더 심각한 건 사실 이 사이가 두 개의 엣지가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 표시한 것처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둘 다 앵글이 파이 오버 2니까 두 개 겹쳐서 나오게 됐죠. 그래서 이거를 해결을 하려면은 일단 다른 선분들은 다 직선으로 줘야 돼요. 그러니까 앵글을 0으로 줘야 되고 그래서 이렇게 한 게 그 뜻입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똑같이 만드는데 벌텍스 엣지 정보도 똑같고 엣지 타입도 그냥 아크비트 포인트를 주는데 엣지 컨피규레이션을 이제 그 딕셔너리 컴프리hension을 이용해 가지고 엣지가 이 둘을 잇는 그러니까 이 점과 이 점을 잇는 선분이 아니라면 앵글을 0으로 줘라 라는 뜻입니다. 나머지는 디폴트로 들어가겠죠. 그러면은 일단 얘네 나머지는 이제 직선을 만드는 데 성공을 하고요. 그래서 이 둘 사이를 이제 좀 하나는 파이 오버 2로 주고 하나는 마이너스 파이 오버 2로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사실은 엣지 두 개 이름이 똑같기 때문에 여기서 컨피규레이션을 뭐 하나는 뭐로 주고 하나는 다른 걸로 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름이 똑같아서
그러니까 뭐 해시가 똑같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미리 넣어주고 나서 바꾸려고 하면 멀티 엣지를 만들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냐면 일단 하나만 넣어주고 그러면은 얘는 앵글이 파이 오버 2로 들어가겠죠. 똑같은 컨피규레이션 썼으니까. 그 다음에 똑같은 엣지를 이제 나중에 넣어주되 이때 한꺼번에 이제 컨피규레이션까지 마이너스 파이 오버 2로 주는 겁니다. 그렇게 주면은 이렇게 잘 들어가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위에 게 없었죠. 위에 게 없었는데 이제 add edges를 해주면서 이제 이 밑에 아니 위에 엣지가 이제 같이 들어간 겁니다. 마이너스 파이 오버 2 엣지가. 그래서 이거를 다시 보면은 그러니까 뭐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합쳐서 이렇게 보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그릴 수가 있는데 근데 사실 보면은 코드가 좀 길어지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특히 큰 단점은 뭐냐면 우리가 사실 그래프에서 주로 쓰는 거는 이제 선분으로 두 꼭지점을 있는 건데 얘는 이제 뭔가 디폴트가 파이 오버 2고 그러니까 곡선으로 있는 거고 그다음에 그 선분을 잇고 싶으면은 이렇게 뭔가 어디 있었죠? 앵글을 0으로 주는 부분. 그죠? 이런 식으로 뭔가 비직관적으로 0으로 앵글을 0으로 준다는 게 이제 마음에 안 들어서 그냥 이제 제가 이제 앞으로 쓸 뭔가 그래프 클래스를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별게 아니라 일단 아크를 새로 정의를 하는데 이 아크는 그냥 기존에 있던 아크에서 기본값 앵글만 그냥 0으로 준 거고요. 그래서 얘는 아크 비트윈 포인트를 할 때 아무 앵글에 아무 인수를 안 주면 그냥 선분으로 나오는 거고 그다음에 이 새로운 클래스를 이용해서 이제 마이그래프라는 걸 정의를 하는데 이게 뭐냐면 단순히 이제 어딨죠? 그냥 이제 엣지 타입을 이제 원래 기본값이 라인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냥 기본값을 이 마이아크 비트윈 포인트로 이렇게 주는 거죠. 그러면은 이 경우에 이제 엣지 타입에 아무 인수를 안 주고 벌텍스랑 엣지랑 이렇게 스페시파이를 해주면은 그래프가 만들어지는데 그때의 엣지는 마이아크 비트윈 포인트로 기본값이 들어가니까 근데 그 마이아크 비트윈 포인트에서는 기본값이 앵글이 0이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의 그래프처럼 엣지 타입에 아무 인수를 안 주면 그냥 두 꼭지점을 선분으로 이어주는 거죠. 그래서 그렇지만 동시에 우리가 두 선분 사이를 앵글로 이어주고 싶다 그러면은 그냥 엣지 타입을 스페시파이 안 해도 이미 얘가 아크 비트윈 포인트가 엣지 타입으로 들어있으니까 그때는 이제 그냥 앵글만 스페시파이를 해주면 되는 그런 녀석이고 그 다음에 그냥 별개로 저번에 만들었던 함수인 이제 벌텍스 이름이 저는 이제 그냥 컨벤션으로 벌텍스 이름을 이제 좌표 평면에 그 XY 좌표로 줄 거니까 매번 이걸 그냥 정의해서 이렇게 넣어주기보다는 그냥 디폴트로 그냥 벌텍스 엣지만 주면은 알아서 그냥 레이아웃을 그 여기서 기존 그래프 모듈에 있었던 그 스프링 빌트인 레이아웃이 아니라 그 꼭지점의 이름에 따라서 이렇게 레이아웃을 뿌려주는 거를 그냥 디폴트로 그냥 제가 편한 느낌, 편한 방식으로 이렇게 그냥 이제 엣지 타입이랑 벌텍스 레이아웃을 이렇게 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고 여기 잘 안 보이네요.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바꿔줘야 되는데 이제 엣지를 원래 추가를 할 때 그래프 모듈을 들어가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메소드 중에 이제 저희가 사용했던 엣지가 새로운 선분이 있는 이런 메소드가 있는데 얘를 보면은 얘도 디폴트가 라인으로 돼 있어요. 얘를 안 바꿔주면은 우리가 그냥 그래프를 상속을 해왔기 때문에 그냥 add 엣지 하면은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니셜라이즈 할 때 엣지 타입을 마이아크 비트윈 포인트로 디폴트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add 엣지를 하면 그냥 라인을 추가를 해주기 때문에 얘도 그냥 새로 오버라이딩을 해줘야 됩니다. 새로 덮어쓰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add 엣지를 할 때도 그냥 기본값을 마이아크 비트윈 포인트로 바꿔주고 그냥 이렇게 세 가지 작업을 해주면 이건 그냥 잘 작동하는지 본 거고요. 잘 작동을 하죠. 그러니까 Y 그래프랑 마이아크 비트윈 포인트 각각 빨간색, 파란색으로 해봤는데 잘 돼서 그래서 조금 더 간단한 코드를 만드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벌텍스 엣지만 이렇게 스페시파이를 해주고 그다음에 원래는 막
여기 뒤에 인자가 이렇게 뭐 엣지 타입도 변경을 해줘야 되고 그다음 뭐 레이아웃도 해줬어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마이그래프로만 해주면은 완성이 되는데 그다음에 뭐 애드 엣지를 할 때도 뭐 이런 식으로 엣지 타입을 정해줄 필요 없이 그냥 컨피규레이션만 앵글 뭘로 준다 그다음에 뭐 색깔을 뭘로 해준다만 해주면은 이제 잘 됩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여기는 위에랑 코드가 약간 다른 게 아예 이제 마이너스 1,0이랑 1,0 사이에 있는 선분을 아예 안 넣어줬어요. 여기다가 안 넣어주고 그다음에 이 두 개를 그냥 동시에 나중에 넣어줬거든요. 둘 다. 그래서 하나는 이제 마이너스 파이 오버 2로 빨간색으로 이렇게 넣어줬고 하나는 이제 파이 오버 2로 파란색을 넣어줬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여기까지 해봤고 다음에는 이제 이거를 사실 여기까지는 그냥 뭐 여느 뭐 포토샵이라든지 아니면 뭐 잉크스케이프 같은 걸로 이제 만들 수 있는 그림이기 때문에 이제 좀 애니메이션으로 얘를 좀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해보려고 하는데 그냥 나이브하게 그냥 해본 게 그냥 코드 다 똑같고요. 그래서 G1이랑 G2를 그냥 여기 있는 게 트랜스포र्m 매칭 쉐이프라는 거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 궁금해서 해봤더니 아주 그냥 결과가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G1이랑 G2를 이렇게 가는데 그냥 사실은 이 가운데 있는 두 선분만 이렇게 합쳐지면서 아래로 이렇게 바뀌는 걸 그게 목표인데 그냥 일단 나이브하게 그냥 때려 넣으면은 이런 식으로 되니까 그럼 이제 뭔가 좀 더 알아봐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예를 들어서 이 꼭 지점이 유로 가는 게 그냥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 나머지는 그대로 가고 그냥 이 두 개만 합쳐지면서 여기로 간다라는 걸 스페시파이를 해줘야 될 것 같은데 그건 이제 다음에 좀 알아와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이나 코멘트 들었습니다. 없으시면 레코드는 여기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시는 플로우들 보여주셔가지고 너무 좋았고 네, 도움이 정말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레코드는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